네, 보이시나요?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종이로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느냐, 디지털로 하느냐, 본인의 자신에게 맞는 노트 방법 찾기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요 기사랑 이제 몇몇 일반적으로 이제 노트 테이킹이랑 아니, 디지털이랑 페이퍼 노트 테이킹 하는 걸 비교하는 글들을 몇 개를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노트 테이킹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이제 되게 그냥 가장 머릿속을 비우고 제일 잘 활용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사를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노트 대 종이 노트를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동준님, 그래서, 저 죄송합니다. 네. 화면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폰트 크기요? 네네네. 커맨드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게, 네. 잘 보이시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이 정도. 잘 보이실까요? 네. 해서 일단 종이 쪽을 먼저 분석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표적인 이런 디지털 대 종이 노트의 비교를 한 연구는 이제 뮬러랑 오펜하임이라는 박사분들이 이제 프린스턴이랑 UCLA 학생 수백 명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 연구의 이제 연구 질문은 이제 이 노트북으로 노트 테이킹 하는 게 어떤 개념의 이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냐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주제의 테드 강연을 들려주고요. 평소에 이제 본인이 하던 방식으로 노트를 하게끔 하고 이후에 바로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실험은 총 3단계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그냥 현상적으로 봤을 때 노트량으로 보면은 필기한 학생들보다 노트북으로 노트한 학생들이 이제 노트량이 훨씬 많았다. 그런 게 있었고, 그 이유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이 손글씨를 쓰는 것보다 타이핑 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빨라서. 그러니까 보면은 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3단어, 영어 기준 13단어 per minute이 나오고, 타이핑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40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또 재밌었던 점은 이 verbati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강연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 적느냐 혹은 조금 내 말로 바꿔서 적느냐 이런 것들에도 좀 차이점도 있었는데, 보면은 랩탑으로 노트 테이킹 한 분들은 그 이제 일반 필기를 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이제 그 강연자 그 말 그대로를 그냥 옮겨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노트 테이킹에 이 노트를 하면서 강의를 듣게 하고 바로 시험을 치게 했는데, 기억력으로 봤을 때 사실적인 것들, 어떤 사건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어떤 팩트 같은 것들은 결과는 시험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고, 반면 어떤 개념이라든지 응용하는 질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머리를 굴리고 이거를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트북 활용자가 상당히 못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뷰 이후에 진행했을 때도 뭔가 노트를 할 때 어떤 이해를 한다기보다 그냥 뭐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작성하고 있었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뷰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실험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실험은, 이게 혹시 이런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노팅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 습득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실험은 이 말 그대로 작성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냥 알아서 너의 말로 노트를 해라. 근데 안타깝게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 노트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그대로 받아 적는 약간 뭐 습관이라기보다 경향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받아 적는 학생들이 많았고, 노트 중에서도 그대로 박은 분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 적은 학생일수록 시험 결과가 더 안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험은 결국 노트를 저희가 하는데 결국 노트도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노트북으로 필기한 학생들이 더 많은 양을 적었으니까 혹시 더 시험을 잘 보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비슷하게 여전히 더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종이의 어떤 노트 테이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결국 더 높은 이해도, 더 높은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이게 이제 제너러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제가 이전 세미나 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니까 내가 앞에 보이는 이제 새로운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보가 이제 믹싱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는 그런 그런 가설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요약이라든지 의역, 컨셉 매핑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정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기로 할 때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나의 말로 한번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이 정보 처리 과정이 학습과 정보 기억에 도움을 준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이제 결국 필기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적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앞에 강연을 보거나 아니면 뭐 미팅을 참석했을 때 무엇이 중요하지? 아니면 요점이 뭐지? 이걸 계속을 생각을 하면서 필기를 하기 때문에 더 훨씬 좋은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더 높은 정보 기억이 있다. 그 이유는 이제 external 스토리지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이제 한번 접한 정보를 다시 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제 그 위에 개가 인코딩이고 그 위에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외부 스토리지에 사람이 덜 의존되게 왜냐하면 이미 습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덜 의존되게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정보가 있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verbatim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받아 적는 거는 학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타이핑을 할 때 강연자에 받아 적는 경향이 있었고 이해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덜 하면서 기록만 하는 그러니까 기록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반대로 이제 디지털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종이랑 연필을 쓰고 있냐 종이랑 펜을 쓰고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위 연구에 약간 의심을 가지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의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뭐 필기하고 노트하는 거 외에 너무 많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데이브 카메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그 관심 정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강연을 하거나 읽고 있는 거가 그게 이제 이 단기 혹은 장기 기억의 능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내가 재미없는 거를 뭐 강연을 듣고 있으면 당연히 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너무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사실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실험 결과에 있어서 좀 의심해 볼 필요 있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여러 서베이나 뭐 이제 학생들 혹은 뭐 직장인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을 때 노트 테이킹 랩탑으로 노트를 하는 게 이제 집중도를 향상시켰다. 내가 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연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음, 이제 노트 테이킹이 도움이 됐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더 노트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리서치, 소통, 협업,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노트랑 일반 펜으로만 작성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조사를 한다거나 그 순간에 뭐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답변을 받거나 혹은 이제 협업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이미지나 만약에 막 도표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강의 자료에 있다거나 이럴 때 훨씬 용이하고, 또 노트를 할 때 훨씬 쉽게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고, 검색이 훨씬 용이하고, 정보의 정확도도 이제 아무래도 그 말 그대로 받아 적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정보를 작성했을 확률이 굉장히 낮고, 신뢰도, 그러니까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 자체, 물리적인 노트 자체를 잃어버리면은 이 분실 위험이 있는데, 사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에 어딘가 저장해 놓으면은 그 분실의 위험이 낮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하드를 잃어버리나 노트를 잃어버리나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공유의 용이, 그러니까 남에게 뭐 파일을 전송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디지털로 노트 테이킹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어 빠른 속도의 장점들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연인 내용이 굉장히 많거나 이럴 때 뭔가 내가 뭐 손으로 노트를 이제 다 못해서 날아가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쓰거나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이 이거를 작성하는 시간이랑 생각하거나 회고하거나 첨삭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빨리 쓰고, 그걸 오히려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첨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늘어난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이든 필기든 노트하는 것의 이제 장점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뭐 노트하는 것의 이점은 사실 뭐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정보 습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노트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습득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작성함으로써 내 정보를 이제 과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리고 노트를 적고 이제 뇌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스토리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 위해서 쓰는 게, 그러니까 쓰게끔 도와주는 것이 노트 테이킹의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오히려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이든 직접 쓰는 거든 더 중요한 거는 한 곳에 정보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하는 거, availability죠. 그리고 무엇을 쓸지 신경 쓰는 것,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작성하는 거, 아까 전에 위에 나왔던 그런 그 얘기고요. 이제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습득을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노트 스타일을 찾는 거. 이것도 이제 태연님이 아까 전에 노션에 그 제텔카스텐 하는 거에서 템플릿 같은 것도 템플릿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어떤 그 사람의 가장 최적화된 템플릿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노트를 계속 오랫동안 작성을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뭐 요거는 몇 개 예시인데요.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이거 정리해 놓은 것처럼 뭔가 딱 뭐 1, 2, 그 하위 이런 식으로 딱 아웃라인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나눠져 있고, 뭐 메인 토픽, 서브 토픽, 그리고 서포팅 정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아웃라인 메소드가 있고, 코넬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큐 컬럼이랑 노트 컬럼이랑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노트를 이제 여기는 정보,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연을 듣고 있다면은 강연에 대한 정보를 하고, 왼쪽은 내가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생각이 나는 질문을 적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생각을 하고 회고하는 그런 이제 노트 테이킹 방법이 있고, 밑에는 서머리 컬럼이 있고요. 그리고 차팅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차트 형태로 해서 이제 그렇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고, 매핑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브레인스토밍처럼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팩트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은 트리로 만드는 게 매핑 메서드고, 센텐스 메서드는 아까 위에 아웃라인이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요건 이제 그냥
정말 한 뭐 정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쭉 하나의 문장을 써 내려가면서 작성하는 이런 그 노트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거는 제가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한번 뭐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노트 하는 스타일, 본인이 작성하기 편하고 본인이 습득하는데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찾으면은 그 방식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같은 포맷으로 적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도 아마 여러 그 툴들을 동시에 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노션도 쓰고, 뭐 옵시디안도 쓰고, 뭐 에버노트도 쓰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같은 포맷으로 작성하는 게 이제 통일성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프로세싱하는 것도 훨씬 쉽고, 그 두 소프트웨어 간에 뭔가 그러니까 두 개의 노트를 뭐 같이 받는다거나 할 때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회고를 하는 것. 그러니까 노트를 다시 그냥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실제로 작성하는 것. 그냥 써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방식이 나한테 적합한가가 이제 있는데, 위에 이제 장단점이 나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그냥 약간 그 디시전 트리처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대학생 그 학부생분도 계셨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nceptual versus factual learning.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필기 노트 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막 응용이 필요하고 막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면은 손으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반대로 뭔가 팩트나 사실 기반한 정보들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면은 오히려 디지털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액세스랑 디스트랙션,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냐.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그 생각과 그러니까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창작한다거나 내가 어떤 기사를 쓰거나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필기를 하는 게 좋고, 반대로 다른 도구가 필요하거나 뭐 사전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럴 때는 디지털로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글의 길이, 해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 핵심, 막 회의록을 저희도 막 회의록을 쓸 때 막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필기가 좋고, 진짜 많은 정보랑 디테일 막 뭐 통계라든지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디지털이 좋다. 그리고 글의 종류, 뭐 도표나 공식이나 도표나 PDF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 제가 써봤네요. 이게 디지털이고. 있을 때는 디지털이 좋고, 그냥 글일 경우에는 필기가 좋다. 그리고 핸드라이팅이 이제 글씨죠. 글씨를 내가 잘 쓴다. 내가 나중에 내가 쓴 글을 다시 봐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필기를 하셔도 좋고, 글씨를 못 쓴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디지털로 타이핑으로 하는 게 훨씬 좋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냥 감정 취향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아니 필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손글씨에 대해서 뭔가 감성적인 그런 밸류가 있다면은 쓰는 것도 좋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그 정보 자체만 중요하다 하면 디지털로 그냥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손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로 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하실 때 아니면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뭐 노트 하는 스타일을 조금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했던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들을 할게요. 어디서부터였지? 네, 결국 이제 마지막 어떤 방식이 나한테 적합한가? 둘 다 해야 된다로 기억하는. 네, 지훈이 아마 태연님, 이거 링크 공유 가능하죠? 그 정리해 놓은 거? 아닌가요? 네, 네. 공유할 건데 지금 이제 그 동진님이 작성했던 공간에서 이제 따로 이사를 갈 거래가지고 그 네네. 이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주 정도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 네. 방에. 네. 밑에 답변해 주셨군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네.
그 디지털의 장점이 계속 언급되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었는데, 네. 어, 이제 개인적인 경험상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빨라서 이렇게 휘리릭 적고 까먹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쵸, 어, 그쵸. 혹시 속도가 오히려 휘발성을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고요. 여기 위에 디지털의 장점이 속도고 그래서 휘발성이 적다고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궁금증이 네네네.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다른 분들도 많이 아마 패드를 쓰실 텐데, 요즘은 되게 종이에 쓰는 것 같은 패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맞아요. 옹스북스가 와가지고 그런 제품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암기를 할 때, 여기 암기할 때는 디지털을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암기할 때로 또 개인적으로 쓰면서 암기하는 편이고, 컴퓨터로 쓰면 또 잘 까먹는 편인데, 혹시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 혹은 이제 지금 발제해 주시는 분의 의견도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뭐 질문이 이제 그 디지털로 했을 때 휘발이 적다고 제가 여기 써놨었는데요. 뭐였지? 네. 그러니까 요 휘발은, 어, 나에게 있어서의 휘발이 아니라 그냥 기록에 있어서 휘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연을 들을 때 그냥 막 손으로 막 쓰다가 교수님 얘기 막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노트 한 것도 없고 내 머릿속에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건데 이제 그냥 빠른 속도로 일단 적어 놓기라도 하면은 그 순간에서의 내가 그 습득은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다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휘발 방지라고 설명이 돼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째처럼 이제 그 패드 요즘에 타블렛도 이제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으로 쓰는 거랑 비슷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작성을 많이 하고 여기 이제 채팅에 많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OCR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뭐 아이패드 막 굿노트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잘 찾아주더라고요. 요즘에는 검색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약간 양날의 검을 다, 그러니까 좋은 양쪽에 좋은 정점체를 다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손으로 쓸 수도 있고 타이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손으로 쓰시는 게 그러니까 뇌에 넣는 과정에 있어서는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그 디지털로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디지털로 노트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적은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막 여러 숫자 뭐 예를 들어서 역사 뭐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거기에 그 이제 아나토미 사진 있고 카데버 사진 있고 이제 막 거기에 있는 라벨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봤을 때 뭔가 내가 손으로 막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쓴 거보다는 딱 그냥 딱 있는 그런 식의 뭐 그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디지털, 이럴 때 아날로그, 라는 그 한국어 이분법적인 다이커토미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요즘은 네네. why not the best of both worlds라는 거를 하는데,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도 대학교가 13학번인데 학교 다니면서 제가 원노트 강의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원노트로 필기를 다 해서 음, 그 경제나 이런 거 할 때는 펜으로 다 하고, 그리고 막 정치외교 같은 거 할 때는 다 이렇게 손으로 치면서 다 해가지고 제가 수석 졸업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약간 물론 제 케이스이지만 저는 둘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그, 그 정리해 주신 것들 중에서 그 손필기, 그 디지털파 위에 보면은 인코딩 하이포테시스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통번역만 3년을 전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통역 대학원을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준하는 교육을 갖고 있는데,
통역을 배우면서 보면은 그 동시 통역사나 실시간 그 순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의 노트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혹시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봐도 될까요? 혹시 모르겠네요. 네, 아니요, 네, 제가 네. 예, 태연님, 네. 조금 이렇게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네, 돼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 까먹었어요. 저는 죄송해요. 일단 디지털로도 요즘 혜빈 씨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화면 공유 그냥 통역사 노트 보면은 이런 건가요? 이런 게 다 그 메모 하나하나에 다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손필기를 이제 할 때는 일단 한정된 시간 안에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통역사들이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되게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아이패드나 그런 것들이 그런 손으로 필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손필기도 이런 인코딩을 하는 것을 자기만의 방법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도 연습하면은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디지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들었는데, 다른 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디지털이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실험의 한계 이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 노트테이킹의 장점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어요. 일단, 아까 나왔던 캡처링 기능은 그림이나 영상 같은 거 관리하기 확실히 좀 차이가 크겠죠? 그리고 네, 종이 노트는 많은 양 관리가 힘들죠. 일단 재택하는 어렵죠. 저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봐도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크고 결정적으로 토글 기능이 종이에선 좀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좀 많은 양의 개념을 연결시키고 좀 다룰 때 시각적으로 얼만큼 보여지고 얼만큼 보여지지 않는 게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도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엄청 크게 생각이 좌우된다고 하고 이 심리학 개론서에서 문제 해결 시 고수 일반인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조건을 공유하는 개수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그 조건의 퀄리티에서 많은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종이에 뭔가 보여질 때 이게 좀 개수 같은 것을 커트하는 게 좀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태연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동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오늘도 노트토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흥미롭게 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나머지 얘기들은 또 채팅방에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금요일 되시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